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18명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역대 네 번째 규모일 정도로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최후의 보루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하루 확진자 1,000명을 가정해서 총 10,000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초까지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임시진료소를 가동해 무료 검사를 대폭 확대합니다. 내일부터 서울의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사실상 3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실제 3단계가 전면 시행될 경우 백화점과 영화관 같은 대규모 점포도 영업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백신 개발 책임자는 내년 3월까지 미국인 1억 명의 면역력이 생기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718명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던 전날과 비교해서 312명 줄었습니다. 진단 검사 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주말 영향인 것으로 보이지만 역대 네 번째 규모일 정도로 확산세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18명 늘어서 누적 43,484명,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추가돼 누적 58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682명, 해외 유입이 36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 217명, 경기 220명, 인천 36명 등 수도권만 473명입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충남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남 26명, 광주 22명, 충북 21명, 부산 19명 등입니다. 전날 하루 검사 건수는 22,000여 건으로 직전일보다 2,000여 건 적었으며 지난주 금요일에 비해서는 16,000여 건 줄었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계산한 양성률은 3.2%로 직전일 4.16%에 비해서 하락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고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도 각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과감한 결정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우선은 지금 시행하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온 국민이 잘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비상한 상황에서는 속도전이 핵심이며 정부는 향후 20일 동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충분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많은 사례에서 한두 사람의 방심과 무책임한 행동이 지역사회에 엄청난 피해를 준 것이 확인됐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에서 무증상 잠복 감염을 찾기 위한 선제적 진단 검사를 시행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향후 3주간을 집중 검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해 무료 검사를 대폭 확대합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역과 용산역, 주요 대학가, 집단 감염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되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임시선별진료소에서는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익명검사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앞으로 3주간 기존 병상을 합쳐서 총 10,000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내 하루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는 상황을 가정해 내린 조치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기존 병상을 포함해 모두 10,000개의 병상을 마련하겠다.
정부가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등 부족한 병상을 추가로 마련해 10,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수도권에서 앞으로 20일간 매일 1,000명씩 환자가 발생하고 500명이 격리 해제된다고 가정해 3주 안에 10,000개의 병상이 필요하다고 계산했습니다. 환자는 중증 3%, 고위험군 27%, 무증상과 경증이 7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환자 치료 병상 300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2,700개, 생활치료센터 병상 7,000개 확보가 목표입니다. 이러한 병상 확보를 통해 대기를 최소화하여 병상 배치에 소요되는 하루 정도의 시간보다 더 오래 대기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중환자 전담병상의 경우 현재 13개가 남아있는데 287개 병상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440개 병상이 사용 가능한데 앞으로 2,260개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현재 2,095개 병상이 남아있는 생활치료센터는 4,905개가 더 마련됩니다. 정부는 병상이 늘어난 만큼 의료 인력을 충원하고 재정 지원도 확대, 병상 활용을 효율적으로 가져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가 긴급 병상 확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병상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김평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달 들어 위중증 환자가 많게는 하루 20명 넘게 나오면서 179명까지 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환자가 급증한 영향인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감염 이후 중증 악화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00명 안팎 확진 여파는 아직인 겁니다. 가뜩이나 바닥난 중환자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린 이유입니다. 지금의 유행이 지속되고 환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우리 의료 체계도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병원에만 매달리지 말고 민간 병원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지적입니다. 민간 병원이 거의 동원됐을 때 그 이후에 대해 받을 만한 피해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상 대책을 제대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손해를 봤는데 그걸 정부에서 확실히 보장을 안 해준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참여하겠어요. 병상이 마련돼도 의료진이 없으면 무용지물, 치료 역량을 갖춘 인력 확보도 시급합니다. 정부가 투입 예정인 중환자 전담 간호사 350여 명도 교육에만 넉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의료 인력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병상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의료진이 양쪽을 볼 수 없거든요.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한 군데만 봐야 되고 인력들이 다 레벨 D로 있고 인력이 효율적으로 쓰이기 어렵고 이제 경험이 없는데도 처음 시작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임시검사소 운영으로 확진자가 더 늘면 경증 환자가 들어갈 생활치료센터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에서만 환자 580명이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집에서 대기 중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자 국방부는 오늘부터 육군 특전사 하사 이상 간부 약 360명을 역학 조사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질병관리청 교육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특전사 간부들은 오늘부터 수도권 지역 약 80개 보건소에 투입돼 역학조사 정보 입력과 관리, 추적조사 지원, 검체 이송 등 행정 지원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국방부는 또 오늘 오후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선별검사소 150곳에도 조만간 군 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결정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범정부 대책에 따라 군 의료 인력도 투입하는 한편 대구와 대전 지역 군 병원의 병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일부터 서울 모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이미 시행한 중고등학교에 이어서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바뀌는 사실상 3단계 조치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은 날. 서울시 교육청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원격 수업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은 오는 화요일부터 연말까지로 그동안 예외였던 소규모 학교도 포함됩니다. 돌봄 공백과 교육 격차를 고려해 등교와 원격 수업을 유지해왔지만 확산세가 빨라짐에 따라 전면 전환을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원래 전학년 원격 수업은 3단계에 준하는 조치지만은
지금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 연말까지 전환경 원격 수업으로 교육청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돌봄 공백에 대비해 긴급 돌봄에 준해 돌봄 교실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도 방과 후 가정 돌봄이 어려운 원아이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유지합니다. 앞서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원격 수업이 28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는 밀집도를 낮춘 상태에서 대면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중대한 국면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상의 셧다운으로도 여겨지는 거리두기 3단계는 무엇이 다른지 김민성 기자가 3단계 조치들을 짚어봤습니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물러야 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1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도 금지됩니다. 영업 중단 시설도 2.5단계에선 13만 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 개 이상으로 4배가량 증가합니다. 의료기관과 상점 같은 필수 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운영 중단됩니다. 결혼식장은 아예 문을 닫아야 하고 장례식장은 가족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과 백화점, 영화관 같은 대규모 점포도 영업 금지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락다운 수준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약간 완화된 부분이 있는 것이 식당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일터와 학교 등 최소한의 일상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직장에서는 필수 인력을 뺀 모두가 재택근무해야 하고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 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 돌봄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고 종교시설에서도 1인 영상 예배만 허용되는 등 여가 생활도 지금보다 더 크게 제한됩니다. 한국은행은 거리두기 3단계 상향으로 민간 소비가 16.6% 줄고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여파로 지난 주말 영화관에 찾은 관객이 14만 명대로 크게 줄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을 보면 지난 주말 4일 동안 영화관에 방문한 관객은 14만 7천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만 명 줄었습니다. 주말 관객 수는 지난 4월 둘째 주 9만 8천여 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추석 연휴 109만 명까지 회복했지만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일북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기온이 영하 20.6도를 기록했고 철원 영하 16.7도, 대관령도 영하 15.1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했습니다. 이 밖에 파주 영하 13.9도, 서울 영하 9.7도, 대전 영하 6.4도, 대구 영하 4.3도, 광주 영하 2.7도 등 제주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기상청은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 기온이 올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앞으로 나흘 정도는 영하 10도 안팎의 맹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파 속에 울릉도 독도에는 대설경보가, 광주와 호남 서해안, 제주 산간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최고 2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가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를 보면 우리 시각 오늘 오전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160만 명을 넘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도 7,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별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이 32만 명으로 가장 많고 브라질 18만여 명, 인도 14만여 명, 멕시코 11만여 명 등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제약회사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필요한 심사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실제 접종은 각 주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이 자문기구의 백신 사용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CDC 자문위는 하루 전 11대 0의 찬성으로 16세 이상 미국인의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식품의약국 FDA도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자문위가 긴급 사용에 대한 승인을 권고했고 하루 뒤 이를 수용해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Science and data guided the FDA's decision. We worked quickly based on the urgency of this pandemic, not because of any other external pressure. 접종에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 겁니다. 한 FDA 국장은 각 주에 배송이 이뤄지는 현지 시각 월요일부터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차로 배포된 백신은 290만 명가량에 투여할 수 있는 분량. 누가 먼저 접종할 것인지는 각 주가 결정합니다. 대체로 의사, 간호사 등 보건 종사자와 요양원 거주자와 직원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망자와 입원자가 급속도로 느는 등 갈 길이 멉니다. 지난 봄보다 2배가량 늘어난 환자들로 의료진들도 이미 지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The surge that we thought we were having then was really nothing compared to what we're experiencing now. We're more than double where we were back in May, and it's tiring.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최근의 확산세를 당장 멈추지는 못하겠지만 희망의 씨앗은 틔우는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등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미국의 당뇨병 사망자 수가 예년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와 치매 환자의 사망도 12% 증가했고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자는 11%,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도 11%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타임스는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코로나19가 더욱더 치명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의 사망이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사망자 급증의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독일이 현지 시간 1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상점과 학교를 닫는 등 봉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오는 16일부터 적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봉쇄 조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슈퍼마켓, 약국, 은행 등 필수 업종 상점만 문을 엽니다. 학교도 원칙적으로 문을 닫고 미용실 등도 폐쇄됩니다. 고용주들에게는 영업을 중단하고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크리스마스 쇼핑 때문에 사회적 접촉이 크게 늘었다면서 긴급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염자가 무섭게 늘고 있는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생방송에 웃는 얼굴로 등장해 여행 지원을 계속하겠다던 스가 총리는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지한다는 사람은 40%,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49%였습니다. 출범 직후 60, 70%대로 고공행진하던 지지율이 불과 3개월 만에 역전된 겁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본 전국 하루 확진자 수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고 감염자 증가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3차 유행이 시작된 뒤 전문가들은 병원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GoTo をはじめとした人の動きをぜひ止めていただきたい。GoTo がかなりやはりこういったものに関わ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研究もぼちぼち出てきております。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며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의료 현장의 비명에도 스가 총리는 오히려 인터넷 생방송에 웃는 얼굴로 출연해 여행 지원 사업을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まだそこは考えてません。経済が悪くなるとやはり暮らしを守ることができなくなりますので、雇用を守ることができませんので。
일본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는 동떨어진 총리의 인식에 여론은 들끓었고 지지율 급락이란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스가 총리는 결국 휴일에 관계 장관들을 불러 모아 도쿄와 나고야 등 감염이 크게 확산한 지역을 여행 지원 대상에서 빼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아베 내각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코로나 대응과 여론 악화는 앞으로 스가 총리의 전국 운영에 큰 부담을 주게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반려동물들에게 초콜릿은 하나만으로도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초콜릿처럼 사람에게는 해가 없지만 반려동물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 투데이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